퍼시픽 팰리세이드 산불 방화 용의자로 주민 2명이 구금됐다가 한 명은 풀려나고 한 명은 체포가 됐습니다. 이 한 명이 구금됐다 풀려난 데에는 시민 안전 앱 시리즌이 엉뚱한 사람을 용의자로 보고 수배하는 사진과 글을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미국의 성인 4명 가운데 1명꼴은 경기 부양 체크가 도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재정적으로 상황이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전 세계 다국적 기업과 국영기업 20곳이 지구의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퍼시픽 팰리세이드 산불 방화 용의자가 체포되긴 했는데 여기에 좀 혼선이 빚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앞서 모닝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어제 당국은 퍼시픽 팰리세이드 산불 방화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고요. 네네. 이 체포된 용의자는 올해 48살 라몬 산토스 로드리게스입니다. 네. 그런데 이 로드리게스 체포 전에 당국은 산불 방화 용의자로 2명을 구금했었죠. 그중 1명은 신문을 받은 뒤에 15일 토요일 밤에 풀려났고요. 네. 다른 1명이 이 로드리게스인데 계속 이제 조사를 벌이다가 결국 어제 체포된 것입니다. 네네. 그 후 당국이 어제 오전 10시에 이 용의자 체포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용의자가 체포된 것인지 아닌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금됐다 풀려난 주민이 생겨난 데에는 다름 아닌 한 앱 때문이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시티즌이라는 네, 앱입니다. 네, 네. 아마 휴대전화에 이 앱 깔아놓은 한인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이 앱이 뭐냐면 Personal Safety, 그러니까 시민 안전을 위한 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건 사고들을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네네, 이 시간대별로 내가 있는 곳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이런 사건 사고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곳 한인타운에 있다 하면 유가와 커먼웰스 애베뉴에서 모터사이클이 연루된 사고가 있어서 부상자가 났다. 이런 정보가 오늘 아침 이 앱에 떴습니다. 아하. 클릭해 들어가면 경찰 리포트 음성이 이제 녹음 파일로 올라가 있고요. 아하.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어떤 사건 사고에는 그 사진과 영상이 함께 올라가 있는데요. 네. 오늘 아침 가워스트리트과 산타모니카 블루보드에는 전복 사고가 났다 이런 정보가 있었는데 그 전복 차량 그 영상에 이제 사진에 그러니까 차가 전복돼 있고 그 옆으로 구조대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 작업을 벌이는 그런 영상이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앱 이용자들이 지나가다 보면 직접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래서 제보를 해주기도 하고 그걸 또 이제 앱 이용자들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는 사람들은 그 사건 사고에 대한 감정도 이모티콘으로 눌러서 이제 달아놓거나 댓글을 달거나 하는데 그 이모티콘은 거기 올라가는 사진이나 영상에 마구마구 띄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저 힘을 합쳐서 용의자도 잡고 사건도 보고하고. 네네. 네, 이젠 보도기관이 필요가 없네요. 그런데 이 앱이 패시픽 팰리세이드 산불의 방화 용의자로 엉뚱한 사람이 구금된 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퍼시픽 팰리세이드 산불의 경우에도 이 시티즌이란 앱에 정보가 바로 올라옵니다. 산불이 14일 금요일 밤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티즌 앱에는 젊은 한 청년의 얼굴 사진이 올라갑니다. 아하. 그리고 이 포스트는 그 사진의 남성이 방화 용의자다라는 레이블을 달아놨어요. 아하. 그러면서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네. 3만 달러. 이 퍼시픽 팰리세이드 산불과 관련해서 체포를 이끄는 이 방화 용의자 체포를 이끄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3만 달러 보상금이 걸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진과 글이 올라오자마자 뭐 금방 제보가 쏟아졌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앱 이용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시간도 채 안 돼서 앱 이용자 100만 명 정도가 이 앱에 접속해서 그 방화 용의자라고 올라온 사진 남성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수사 당국에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LAPD가 지목한 용의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네. 헬기를 타고 당시 LAPD가 그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산불을 낸 사람을 지목했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던 엉뚱한 사람의 사진이 올라간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3만 달러 현상금은 도대체 누가 걸었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네. 네, 맞습니다. 결국 엉뚱한 사람을 구금을 했다가 바로 풀어준 것이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네네, 그런 거죠.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5일 토요일 밤 데빈 힐튼이란 그 사진 속 남성을 구금시키긴 했는데요. 근데 앞서 이제 헬기 타고 용의자 그 목격한 LAPD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들은 힐튼이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산불을 낸 방화 용의자가 아니라고 수사관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은 금방 이 엉뚱한 남성을 구금시켰구나 깨닫고 바로 석방시켜줬습니다. 결국 이게 시티즌이라는 앱의 잘못으로 지금 엉뚱한 남성이 구금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티즌은 잘못된 남성의 사진을 게재하는 실수가 있었다라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네. 시티즌 측은 남성의 사진을 한 프라이빗 소스에 의해 얻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사진 올리기 전에 이 LA 당국에 공식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잘못된 사람을 엉뚱하게 올리게 된 거죠. LA 타임스는 이 소식 전하면서 와일드 웨스트 현대 버전의 수배 전단지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 시티즌이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논란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뭐 트위터 같은 SNS에는 이처럼 잘못 분류된 사람을 공지할 경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겠네. 네, 그리고 뭐 보상금에 눈이 먼 마녀 사냥이었다 이런 의견도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이 앱은 지난 2019년 이곳 LA에서 처음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LA 카운티에서 주민들의 동선 추적을 위한 공식 앱으로 추천을 해서 다운로드를 장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민들의 제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정보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사진, 영상들 보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지금 이번처럼 수사 당국의 확인이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잘못된 정보가 퍼질 수도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성인들 상당수가 지난해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연방준비제도 조사 결과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미성인의 25%, 4명 가운데 1명꼴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더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그 바로 전해인 2019년도만 보더라도 이 비율이 14%에 불과했습니다. 네. 근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한 해 사이 10%포인트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하지만 이 교육 수준별, 소득별, 인종별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25%가 더 나빠졌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75%는 사실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45%만이 괜찮다 했고요. 대학 학위를 지닌 이들은 89%가 괜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인종별로는 백인 80%가 재정적으로 괜찮다 했고 아시아는 이보다 더 높은 84%가 괜찮은 걸로 응답했습니다. 네. 반면 흑인과 라티노는 각각 64%로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고요. 그리고 해고된 비율도 이번에 함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전체 미국인 14%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네. 그런데 25살에서 54살 사이 대학 학위가 없는 경우엔 이 비율이 20%로 올라갑니다. 네. 근데 대학 학위가 있는 경우엔 12%로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흑인과 라티노는 20% 이상이 해고된 반면 백인은 14%가 해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과 국영 기업 20개가 지구의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건 호주 비영리 단체 마인더루가 2019년 한 해 동안 마스크, 가방, 병 같은
바다에 버려져서 오염을 초래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약 55%를 만든 기업 20곳을 공개했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1위는 이곳 미국의 대형 석유업체 엑손모빌이었습니다. 엑손모빌은 전 세계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5.9%를 만들어낸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다른 연구에서도 사실 엑손모빌은 590만 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으로 집계돼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는 다우케미칼, 시노팩, 인도라마 벤처스, 사우디 아람코 등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롯데케미칼도 2.1% 쓰레기를 만들어내서 12위에 자리했습니다. 아무튼 이 중에 중국 업체가 4곳으로 가장 많은 걸로 나왔고요. 네. 미국과 태국, 대만 업체는 각각 2곳이었고요. 한국과 영국, 프랑스, 홍콩,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 업체는 각각 1곳씩 이번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